10년 동안 병수발하며 똥수발 다 받아냈더니 돌아온 건 이혼 서류와 땡전 한 푼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그 남자가 제 무릎 아래서 울며 빌고 있네요. 제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가 봅니다. 제 이름은 영숙, 올해로 65입니다.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웃을 나이라지만 평생이 희생이라는 두 글자로 도배된 삶이었죠. 남편 명식 씨는 무능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이랍시고 집안일을 나몰라라 하더니 결국 남은 건 빚더미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몸뚱이뿐이었죠. 그때부터 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부터 청소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두 아이를 키웠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욕창을 닦고 굳어버린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10년 동안 제 무릎은 시큰거리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올랐죠. 영수가 미안하다. 나중에 내가 보답할게. 그 말만 믿었습니다. 명식 씨가 물려받을 거라던 시골 땅 한 필지가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런데 5년 전 그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무려 20억이라는 보상금이 떨어진 겁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병수 밟았던 가련한 환자는 온데간데없고 기세등등한 건물주가 되어 저를 식모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좀 쉬어라. 애들 결혼 자금 좀 챙겨주고 나도 남은 인생 멋지게 좀 살아보련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인생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명식 씨는 동창회내 모네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오빠, 오늘 호텔 레스토랑 너무 좋았어라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그 땅 내 조상님이 물려주신 거야. 넌 그냥 밥이나 차려준 거지. 꼴 보기 싫으니까 이혼해. 위자료? 꿈도 꾸지 마. 이건 특유 재산을 한 푼도 못 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건물에서 카페 하나 차려준다는 말에 눈이 멀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좀 참지 그랬어. 아빠 돈 좀 쓰게 놔두면 우리한테 다 올 텐데 왜 일을 크게 만들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바쳐 키운 자식과 10년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남편. 그들에게 저는 유통기한 지난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 남편 말대로 상속받은 땅이라 분할도 쉽지 않았고 지친 저는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결혼 때 가져온 폐물 몇 점과 제가 몰래 모아둔 쌈짓돈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서 나온 첫날 밤, 낡은 여인 숙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젊은 영숙이가 울고 있더군요. 영숙아, 그러지 마. 그 남자 병간호하지 마.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꿈속에 저는 남편의 수저를 챙기는 대신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니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주름진 할머니 한 명이 서 있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도망쳤더라면? 만약 내가 나를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하지만 곧이어 오기가 생겼습니다. 60대? 늦지 않았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었죠.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주방일로 다져진 손맛을 살려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 상가에 말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물을 무치고 육수를 냈습니다. 조미료 없이 깔끔한 제 손맛은 입소문을 탔고 3년 만에 저는 반찬계의 명인으로 불리며 연 매출 수억 대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우연히 중년 독서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전직 교수 성준 씨였죠.
그는 제 거친 손을 보며 고생한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존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웬 초라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식 씨였습니다. 영수가 나 좀 살려줘. 알고 보니 그는 바람 피우던 여자에게 사기를 당해 건물을 날려먹었고 아들은 사업 실패로 남은 돈까지 다 탕진한 채 잠적했답니다. 당뇨는 재발해 합병증이 심각해진 상태였죠. 내가 잘못했다. 네가 없으니까 내 인생이 지옥이야. 다시 합치자. 그는 제 무릎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명식 씨, 당신 그랬죠? 난 밥이나 차려준 사람이라고. 이제 그 밥 차려줄 사람 없으니까 직접 차려 드세요. 아, 그리고 저 곧 재혼해요. 뭐 재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황하는 그를 뒤로하고 저는 성준 씨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남편의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제는 성준 씨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나를 위해 살지 못했을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이제야 실감합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남의 수발드는 영숙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인 김영숙으로 삽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